안녕하세요, 인테리어킹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현장에서는 반장의 법이다 예요.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목공 학원을 수료해서 다시 입문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보, 중목, 기공, 반장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제 순서가. 네. 근데 보통 학원에서 배우면은 가서 투입이 되겠죠. 반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2달 동안 배우거나 유튜브 보니까는 이렇게 하는데 이반이 왜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적응을 못하죠. 아니면 저런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입문이나 뭐 다른 똑같아요. 뭐 초보, 중목, 기공 다 반장이 뒤에서 따라주면은 거기 현장에서 버티는 거고, 이 반장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A, B, C 반장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A 반장한테 배워서 이제 또 일이 있거나 좀 줄어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옮겨가지고 날릴 식으로. 그래서 B라는 반장한테 갔으면은 A라는 반장한테 방식을 배웠어도 B라는 반장한테 또 적응을 해야겠죠. 방식을. 그 부분을 이제 간과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배운 건 이렇게 했다.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여기서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왜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하냐. 내가 엄밀히 중목, 기공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초보 취급을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만두고 나가서 다시 A 반장한테 가거나 다른 팀이나 일을 구해서 C 반장한테 가가지고 또 거기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셔야 될 게 A와 B와 C의 반장 다 다릅니다. 방식들이요. 물론 그 원성된 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공하는 순서나 시공 방식은 다 다릅니다. 반장들마다. 그러니까는 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시공하는 거구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보면은 입문이든 기공이든 제 방식이 이제 좀 생기니까 그거를 좀 내세우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장들이 일을 따내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건데 이걸 따내는 수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소비자분하고 얘기를 할 거고 소통이 돼야 되니까요. 입문이나 기공분들이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니까 같은 일을 같이 했으면은 그 사람의 능력치를 아니까 그 능력을 파악을 하고서 그만의 일을 시키는 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초목이나 중목 같은 경우는 석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상을 대주죠. 예를 들면 뭐 450 상을 대가지고 뭐 900, 뭐 1350, 1800 이런 식으로 상을 대줍니다. 그렇게 상을 걸고 석고 작업이나 합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건 보통 초목, 중목 이런 얘기까지 해요. 기공분들도 하긴 하지만은 기공분들은 그런 작업보다 이제 꾸면 작업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가구를 짠다거나 소품을 만든다든가 기타 그 중목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중목이라고 하면은 보통 석고나 합판 작업 그냥 치는 걸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나이가 좀 젊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체력적으로만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은 기공 반장님들보다 빠르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기공 단가보다 좀 적게 받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작업은 초보나 중목 시키자 이렇게 하고 이런 작업은 이제 기공을 불러가지고 디테일한 작업을 해야겠다. 뭐 문을 다룬다거나 가구를 짠다거나 이런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는 반장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거기다 하는 거죠. 일을. 네. 반장은 이제 그 머릿속에 다 그려있게 도면이 다 그려있겠죠. 그래서 그 도면을 이용해서 기준을 잡고 뻑을 때리고 아니면 기준을 잡고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반장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걸 막힘없이 한다. 이러면 이제 기용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게 서로 소통이 대화가 안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잘리는 거고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제가 돈을 벌려고 나온 거니까 일을 하고, 근데 거기서 괜히 트러블 내봤자 좋은 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장도 반장 나름입니다. 진짜 이상한 반장도 많아요. 만나보고. 네, 저도 이제 한 50명 정도 이상의 반장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난리를 계속 뛰고 하니까 반장이 한 번 보는 반장도 있고 여러 번 보는 반장도 있을 텐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몇십 명의 반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느낀 거는 진짜 반장님마다 방식이 다 다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적응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느 한 반장한테 갇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적응하게 되면은 반장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이 다르는 걸 하고, 처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아 이런 반장님이시구나, 이 반장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장님들이 소통을 하는데 소비자나 업자분들과 소통을 할 겁니다. 그런 소통을 해서 거기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뽑으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 사람은 오더를 직접 받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회사로 따지면 사장인 거예요. 사장인데 그 말을 무시하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사장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공이 됐다고, 어느 정도 됐다고 그 반장 말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은 그 현장은 잘 돌아갈 리가 없을 겁니다. 개판이 되면 개판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걸 잘 하려면은 서로 간에 소통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 반장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입문 때는 이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반장님 말에 잘 따라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반장이 마음에 들어 하면 이제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하루 부르고 이틀 부르고 이틀 부르고 3, 4일 뭐 일주일 걸리고 그렇게 한 달씩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일도 늘고 이제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공분들도 이제 반장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 그 적용을 하겠죠. 근데 입문 초목분들은 그거 서투니까 일단 열심히 반장 말 잘 따르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반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데 왜 반장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좋겠죠. 내가 반장인데 그럼 너는 유튜브 따라가라, 유튜브가 너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어디서 이상하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와가지고 네가 왜 현장에서 그걸 하려고 하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넌 내가 시키는 거나 그냥 본분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티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입문하고 반장이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의문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이야 이걸 많이 버렸죠. 여러 반장님을 만나서 이 반장님 저 반장님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걸 적용을 하고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반장님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기공도 이제 구하는 사람 보면은 종목 같은 기공을 싫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기공도 기공 나름이거든요. 상중하가 나눠집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내가 기공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일단 인맥이 부족하니까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많은 기회, 많은 반장님들 이제 겪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